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투 개표 방송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2부 진행을 맡은 용경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네. 대한민국 곳곳에 봄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선거 축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나올 때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예. 것도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예. 지금 말이죠. 아침 식사를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9시 31분을 막 지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최지인 아나운서는 아침 식사했어요? 못하고 왔어요. 아, 네. 그래요? 배고파요. 저만 용광빈 먹어서 어머, 하고 왔어요? 좀 미안하네요. 네. 저는 아침 다 네. 하고 아침에 볼일 다 보고 왔는데. 아니, 그 얘기는 빼달라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2부에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순서가 바로 투표하고 뭐 먹을래요입니다. 뭘까요? 배고파요. 벌써부터 지금 재료를 네. 준비했던 그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뭐 먹을까 고민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뭘 먹을지 또 사실 투표하고 나면 사실 은근히 이게 출출하고 뭔가 맞아요, 좀 맞아요. 네. 뭔가 좀 내가 다 이룬 바를 이룬 것 같은 네, 그런 뭔가 끝나고 느낌 나서의 때문에 느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또 먹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거 도시락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어요. 맞습니다. 예. 잠시 후면 저희가 그 이벤트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선거 도시락 정말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뭐 정말 투표하신 후에 뭐 연인도 좋고요.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과 함께 지금 염장 지르시는 거죠? 아니에요. 좋은 곳 놀러 가시라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 네, 그렇게 놀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개표가 마감된 후까지 투표의 전 과정을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총 17개 지역 34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예. 34개 투 개표소에 나가 있는 전문 리포터들과 투 개표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곳을 이제 한 곳 다 연결을 해서 직접 그곳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선거방송이 다른 방송과의 다른 점 뭘까요? 다른 네. 방송, 수화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공정하고 그리고 깨끗한 방송 뭐 있나요?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 투표하는 순간부터 네. 개표하는 순간까지 정말 개시, 진행, 마감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함께 하나하나 다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네, 있는 그대로 네. 중계해 드리고요. 네. 17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거 전문 리포터들이 선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 현장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선거 축제라는 말 참 네, 좋네요. 축제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 네. 선거는 축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말 이 모든 축제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축제를 정말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TV로 만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저희 한국선거방송과 함께 하시죠. 편하게 또 TV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TV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면요. 네. KT 올레TV 273번 그리고 TV로드 205번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좀 시청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나 TV에 앉으셔가지고도 이렇게 TV 안 편안하게 저기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이 공감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한국 선거 방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와 마이크로 사이트 www.livenec.tv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네.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네요. 수화방송도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뭐 다 나가네요, 저희가. 그렇죠. 좋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은 5월 9일 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 날 개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네. 전국 17개 지역 투개표소를 연결해서 전문 리포터들과 함께 생생한 투개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부가 이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전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2부가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네. 전해드리고,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해서 정말 이 개표 끝나는 순간까지. 네. 야, 오늘 정말 이제 긴 시작이에요. 시간 함께 하실 수 네.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자, 19대 대통령 선거 저희가 이제 투표하실 대통령 후보를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근데 2명이 이미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알려드리면 15명의 후보 중에 기호 11번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가 사퇴를 했고요. 또 기호 13번에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도 현재 후보직을 사퇴한 상황입니다. 네. 네. 15명의 후보 중 이미 사퇴한 2명의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진 아나운서도 사전 투표하셨죠? 네, 하셨나요? 그럼요. 저도 아, 5월 4일 날 가서 첫날부터 바로 했는데 예. 투표용지 딱 받으니까 예. 정말 사퇴한 후보의 옆에 사퇴 딱 그걸 찍혀 있더라고요. 보셨군요. 네. 전 투표 용지 칸칸이 조금 더 음. 공란이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예. 뭔가 알겠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대 대통령 선거 13명의 후보가 13대 1의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요. 네. 그 후보들 저희가 소개해 네,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한 분 만나보시죠. 먼저 기호 1번이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호 5번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네, 기호 7번은 경제애국당의 오영국 후보입니다.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네, 그리고 기호 9번은요.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후보입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네, 그리고 12번 한국국민당의 이경희 후보입니다. 네, 기호 14번입니다. 홍익당의 윤흥식 후보. 네, 15번은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명의 후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정당 후보 지금 6명 보셨고요. 그 외에도 근소주자 8명과 무소속 1명 등 총 15명이 등록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명이 사퇴해서 13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사퇴한 후보 2명 후보 옆에는 말씀드린 대로 후보 사퇴라고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칸은 비우시고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꼭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화제가 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화제가 되는 단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공정성, 깨끗함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공정하고 깨끗한 방송 예. 저희 한국방송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네.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투표율인데요. 아. 사실 사정선거 때도 투표율 정말 높았잖아요. 예.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이 투표에 쏠려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최대 관심사인 투표율 함께 만나볼까요? 네. 네. 현재 네. 시각은 9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허미란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선거캐스터 허미란입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9시 현재 전국 투표율 보시겠습니다. 9시 기준 전국 평균 9.4%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투표율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서울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72만 8,530명 기록하고 있고요. 8.7%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9.3%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투표자 수는 27만 5,386명입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21만 3,855명이고요. 투표율은 10.5%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22만 9,446명이고요. 9.5%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입니다.
8.4%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98,368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11만 1,554명이고요. 9.1%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8만 329명이고요. 8.5%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입니다. 7.7%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4,598명입니다. 자, 이어서 경기 지역입니다. 9시 기준 투표자 수 99만 62명 기록하고 있고요. 9.6%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입니다. 투표자 수 14만 2,071명이고요. 11.0%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투표자 수는 13만 6,838명이고요. 10.5%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입니다. 9.9%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6만 8,894명입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투표자 수는 13만 9,105명이고요. 9.1%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8.0%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2만 6,549명입니다. 다음 경북입니다. 투표자 수 24만 1,225명이고요. 10.7%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입니다. 9.3%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25만 4,405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제주 지역입니다. 9시 현재 기준 투표자 수 4만 7,090명 기록하고 있고요. 9.1%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이 11.0%로 가장 높았고요. 세종시가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어떻게 기록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캐스터 허미란이었습니다.
서울. 광심. 기다려. 네, 이렇게 꽃 선거 지도를 함께 쭉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전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또 알고 있었죠? 예, 영상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정말 한 곳 한 곳 다 가보고 싶은데요. 정말 나중에는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거기서 전국에서 투표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여행 불가능할 것 가듯이. 같아요. 저 메타세카이어길 나올 네. 때 외국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가봤어요? 메타세카이 가봤죠. 가봤군요. 네. 저 연애할 또 때? 그 부근에서 또 맛있는 떡갈비도 함께 먹으면서 쭉 예. 했었는데. 자, 이제 저희가 선거 뭐 먹을래요? 현장으로 한번 연결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하고 네. 뭐 먹을래 지금 차트 준비하고 요거부터 있잖아요. 먼저 좀 이거 소개를 보여주세요. 해드려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짜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오늘 투표를 하고 나면 괜히 출출해지는 그 느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투표하고 밥 뭐 먹을래요라는 이벤트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네. 할수록 아름다운 선거 미션. 투표하고 그렇습니다. 뭐 먹을래요? 그러니까요. 예. 투표도 하고 밥을 뭐 먹을지도 고민하고 이게 먹을 때 고민하는 것만큼 또 행복한 고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는데요. 어느 네. 지역이 가장 침샘을 자극할 만한 지역의 먹거리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서울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 연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 네. 성동구 왕십리에 나가 있는 박시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저는 지금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제6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도 아침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한 표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할수록 아름다운 선거 미션 투표하고 뭐 먹을래요입니다. 내 가족, 친구들, 지인들에게 지역의 최고의 먹거리를 소개해 주시면서 투표 독려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면 뭐뭐야 우리 투표하고 뭐 지역의 특산물인 제가 있는 왕십리라고 하면 뭐 곱창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먹거리로 지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 잠시 후 3부에서 새로운 투표 한 분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면서 이 캠페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거리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고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모두 선거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투표 시간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보다 2시간 더 늘어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오셔서 꼭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 가실 때 신분증 챙겨가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제6투표소에서 리포터 박시영이었습니다. 네, 박시영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뭐 혼자 곱창 생각하면서 벌써 신난 것 같아요. 네, 왕십리에 곱창이 있었네요. 그럼요. 거기 또 연탄 불곱창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성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맛집 정보 너무 많이 하는데요. 그럼요. 예. 거기 또 보쌈집도 유명한 집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밥 사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정말 이곳 빼고는 먹거리를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 섬나라, 우리나라의 어딘지 유일한 알 것 섬. 같아요. 그렇죠? 제주. 유일한 섬은 아니겠군요. 네. 제주. 그렇습니다.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 나가 있는 권미란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권미란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제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를 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로 선정을 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대선 클린 선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도민들이 투표소를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곳 투표소의 확정 선거 인수는 3,859명이며 제외부재자, 거소선상,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오늘 이곳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는 유권자는 2,913명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후 계속해서 제주의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서 권미란이었습니다. 네.
권민환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정말 제주 저희는 너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나 봐요. 2부 주제가 먹거리니까요. 그렇긴 우리 그냥 계속 한데 먹으려고 해도 투표 될까요? 현장도 이렇게 좀 네. 분주하게 돌아가는 점도 우리가 좀 함께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네. 고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잖아요. 맞아요. 전국 어디서나. 예. 네. 오늘 오늘은 선거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오늘 선거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지에 한해서 지정된 선거 투표 뭐라고 해야 네, 되죠? 지정한 네. 투표소를 찾아가시면 투표소를 찾아서 되는데요. 네,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 네.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물어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 물어보러 이거저거 가시면 복잡하다. 되는데. 저도 뭐 휴대폰 이렇게 찾아보고 예. 전화하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잘 못해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예. 이제 투표하셨겠다 싶으신 시간에 나가서 그냥 어디 가서 투표할 수 있나요? 여기 근처에 투표소 있나요? 해서 물어보러 가시면 네. 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 또 우표물 받으신 분들 많은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셨을 텐데 꼼꼼한 우표물에 성격이시네요. 보시면은 예. 또 투표소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실 수 있고 투표 안내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설치된 건물과 약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기 아.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또 좀 집에 어르신들은 그 자녀분들에게 좀 여쭤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뭐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뭐 예. 네이버나 다음 지금 포털 사이트 통해서 다 예. 나가고 있는데 제일 큰 배너 보시면 제가 또 다 해봤거든요. 아. 투표소 찾기 예. 딱 누르면 내 주소지만 넣으면 내가 어디로 가서 투표를 할 수 예.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니까요. 예. 꼭 좀 참고하시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찾으셔서 예. 오늘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여기서도 한 가지 꿀팁 드리면요. 네. 주민번호 끝 세 자리를 누르시면 네. 혹시라도 같은 지역 그 선거하시는 곳에서 같은 이름이 두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본인 투표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전화가 좋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중앙선관 이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간단한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뭘까요? 1. 투표. 네. 예, 1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아, 그래서 1이군요. 예, 네. 선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네. 숫자 두 가지 한번 골라보세요. 선거. 선거랑 비슷한 느낌이요. 예. 어렵다. 쉬우시니까 뭘까요? 1, 2 뭐예요? 1, 2 다음에 1, 2, 뭐야? 3. 예, 네, 3 맞습니다. 3. 그리고 시옷이 예, 들어가서 9 네. 있잖아요. 네네. 1, 3, 9 그리고 기표 용기 이거 비슷하게 생겼죠? 예. 예, 0 찍으시면 됩니다. 1390 네. 찍으시면 자기가 가야 하는 그 투표소를 안내해 드리니까요. 기억하시고 이렇게 찾아가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그냥 같습니다. 지인 씨가 처음 얘기한 대로 물어물어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가셔야 된다는 것만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다시 좀 지역 연결을 좀 현장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네. 저희가 뭐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하루 선거가 또 축제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벤트가 저희가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친구가 나가 있습니다. 예, 이 친구가 저희가 재밌었잖아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예. 정도로 오랜 기간 함께한 예. 여러분들의 스타라고 해도 가주 전 기대돼요.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이재희 저번 선거에서 리포터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그럼 바로 연결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청계 광장에 나가 있는 이재희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재희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이재희 리포터.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이재희 리포터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벤트 현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곳 청계천 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 희망지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각이요. 오전 10시 2분인가요? 시계가 저렴한 거라 이게 맞나요? 맞습니까? 10시 2분 네,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이른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이진 않네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투표하려고 하셨는지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청계광장 보시면요, 대한민국 지도를 저희가 놨어요. 이 지도가 지금 아직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새롭게 당선이 될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 한 장도 붙어있지 않지만 방금 준비한 거라서 이따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써주셔서 이 지도가 가득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기를 제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몇 분은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강제성을 띠게 있지만 어여쁜 두 분을 제가 잠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메시지 작성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온 24살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온 25 박윤진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청계천 나오신 이유가 뭐죠? 같이 놀러 나왔어요. 이 시간에 벌써 놀러 나오셨어요? 두 분 남자친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나왔겠죠. 아니 평택에서 오셨으면은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놀려면 진짜 일찍 부지런히 나오셨겠어요. 원래 좀 부지런한 성격이라서 투표는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하고 싶어서 5월 5일 날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저 오늘 아침에 하고 왔어요. 이게 오늘 찍은 여기다가 지금 찍으신 거 보니까 SNS에 인증샷 올리셨어요. 네, 올렸습니다. 그렇고 마팔하실래요? 인증샷을 요즘에 올리면은 막 할인도 해주고 그런 행사가 많던데 그런 걸 노리시고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인증했다고 올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약간 강제성을 띄어서 시키긴 한 거지만 메시지를 또 작성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분께서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자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셨고 또 한 분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님 믿을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 오늘의 첫 주자거든요. 네. 대한민국 이 지도에다가 좀 붙여주실까요? 자, 어디에 붙이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네. 여기에다 붙이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냥 가운데 딱 보기 좋게. 가운데 보기 좋게 네. 두 분이서 보기 네. 좋게 붙이신 거예요? 네. 그래요. 붙이셨으니까 또 얘기를 나눠봐야죠. 아니 오늘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없으신 거 보면 지금 투표하러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두 분은 남자친구가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데이트 나가려고 준비하느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아직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께 한 말씀 하시자면 투표는 선택이 아닌 꼭 필수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글씨도 잘 쓰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한 말씀. 소중한 한 표로 우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셋이서 가시기 전에 한번 외쳐보죠.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선창을 할게요. 아름다운 선거. 그럼 여러분께서 함께해요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실까요? 자 아름다운 선거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남자친구 꼭 생기시고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죠? 이거 청계광장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 오시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지도 만들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모두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오늘 비 소식이 또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괜찮습니다. 청계광장 쪽에 놀러 오시는 분들 여기 가까이 명동도 있고 동대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쇼핑을 좀 하시다가 오셔서 메시지 많이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부에 비가 제발 안 오길 바라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계광장에서 이재희 리포터였습니다.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장유리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어떻게 선거제를 이용했을까요? 민주주의 발원지로 꼽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선 어떻게 대표자를 뽑았을까요? 정답은 제비뽑기입니다. 기원전 4, 5세기 아테네의 정치사회기구는 민회와 500인 평의회, 민중법원, 행정직 등 4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민회는 법안을 표결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모두 자원자로 꾸려졌습니다. 민회에 뽑힌 사람들 중 제비뽑기로 선발해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들이 법안을 작성하고 행정직을 관리했으며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의 입법부 역할과 비슷합니다. 사법부에 해당하는 민중법원도 시민들 중 제비뽑기로 6,000명을 뽑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그날그날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의 배심원제와 비슷하죠? 행정직은 시민들 중 역시 제비뽑기로 뽑힌 약 600명의 공무원과 민회에서 뽑은 100여 명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행정부처럼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행정직 중 군사 분야와 재정 분야만 적합한 전문가 후보를 두고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법과 정책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모두 다 우연이라는 변수를 통해 뽑았는데 누구라도 다음의 제비뽑기를 통해 공무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가 되는 제도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이슬람 초기의 아랍 등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대표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뜻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일꾼에 가까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제비뽑기로 선출된 자들에게 할애된 자리의 임기가 고작 1년에 불과했고 한번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재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들을 나라 살림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평등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죠. 제비뽑기가 원시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었던 적합한 제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금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서도 방식과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주요 공직자를 뽑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활용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선 최고 귀족 가문들의 치열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나무공을 뽑아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활용한 기원전 4, 5세기의 아테네와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모두 그 사회의 부와 권력, 문화가 정점에 도달해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던 아테네 시민 수는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6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확실히 인구수가 적으면 뜻을 모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도 수월하였겠죠? (2500년) 전만 해도 그리스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죠. 당시 그리스는 100개가 넘는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그중 아테네 폴리스에서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국가 중에서 아테네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었던 그 시절 그리스는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해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기껏해야 곡물과 포도, 올리브가 생산될 뿐이었죠. 대신 그리스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었는데 아테네인들은 농업 대신 해상무역에 집중했습니다. 포도주와 올리브를 배에 싣고 다른 지역에 팔러 다녔고 이것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재물이 아테네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아테네는 귀족들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귀족들 대부분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였죠. 이때 무역으로 한 미천 잡은 시민들이 정치에 끼어듭니다. 시민들이 아테네를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 귀족들도 더는 이 부유한 시민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테네 시민들은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정치 테이블에서 한 자리를 얻는 데 성공하죠. 국회 역할을 하던 곳이 시민의회였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아테네 시민들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곤 했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 역시 직업도 있었고 개인 생활도 있었지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한 말 모두 다들 알고 계시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벽보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폼페이 아본단자 거리는 서울로 치면 종로입니다.
종로는 주요 관청이 몰려있는 세종로와 바로 연결된 상업거리이자 번화가입니다. 아본단자 거리 역시 폼페이 정치의 중심지요, 관청이 있던 포럼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거리에 목욕탕과 유흥업소, 대형 주택들이 즐비하며 끝까지 가면 로마인들의 최대 오락 문화였던 검투 경기가 펼쳐지던 원형 경기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공중 수도를 지나서 선술집 맞은편 인슐라 옆 벽면에 붉은색 글씨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선거 벽보입니다. 시내 곳곳에서도 이곳보다는 작지만 주택 외벽에 적힌 붉은 글씨 선거 벽보와 종종 마주칩니다. 요즘처럼 종이로 만든 화보형 선거 벽보가 아니라 벽에 직접 쓴 후보자의 지지구호이자 문구입니다. 폼페이의 경우 매년 7월이 선거철이어서 도시 전체가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천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원시 공동체에서도 시족회의나 종족회의가 있어서 촌장이나 시족장과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삼국시대에는 백제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고구려의 제갑회의에서 국사를 논하고 재상을 선출하였습니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에 관해 아십니까? 백제인들은 부여를 사비라고 불렀는데 고대 백제의 수도 사비에는 귀족들이 투표를 하던 정사함이라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정사함은 정치를 다루는 바위를 뜻하는 것으로 귀족들은 이 바위를 테이블 삼아 삥 둘러 앉은 후 투표로 재평을 뽑았습니다. 재평은 백제의 재상으로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귀족들은 투표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었으며 며칠 뒤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상문유사에 6세기 백제 귀족들이 정사함에서 재평을 선출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서라벌의 6 촌장이 촌족원을 이끌고 알천 알산에서 대회를 열어 6촌을 통솔할 군장으로 박혁거세를 선출하였고 또 가락에 9 간이 부족원 2,300명을 거느리고 구지봉에 올라가 가락을 통솔할 자를 선출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원시적인 형태나마 선거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만장일치제를 따르다가 후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운영되는 도병마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왕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향촌의 자치구약인 향약에는 유림 중에서 향약정과 임원들을 선출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1430년 3월 5일은 우리 민족 최초로 국민투표가 실시된 날입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의 뜻을 묻기도 했는데요.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라가 법을 만들고 백성은 따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세금도 수확한 곡식으로 납부를 했는데 농사는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가밭을 갈아서 일군 척박한 농가, 하천 주변의 기름진 노는 수확량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날씨도 중요한데 비가 알맞게 오고 햇볕이 내리지 않은 해에는 풍년이 들지만 가뭄이 들고 홍수가 진 해에는 흉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확량이 많은 논주인은 세금을 많이, 그렇지 않은 주인은 그보다 적은 곡식을 세금으로 냈어요. 언뜻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인가 척박한 땅인가, 풍년인가 흉년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방관리가 했는데 그런데 어디에든 정직하지 못한 관리들이 꼭 있죠. 세종대왕은 이런 폐단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세법에 대해 백성들의 뜻을 알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1430년 3월 5일 시작된 투표는 5개월 뒤인 8월 10일에 끝이 났는데 모두 17만 2,806명의 백성이 응답을 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 4명 중 1명 꼴입니다. 노비와 천민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투표율입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9만 8,571명, 반대 7만 4,149명이었죠. 찬성이 더 많았지만 세종대왕은 이 법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남쪽 지역에서 유난히 찬성표가 많이 나왔고 반대로 북쪽 지역은 반대표가 많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평야가 많고 기후가 따뜻한 경상도와 전라도는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였습니다. 반면 함경도와 평안도는 산이 많은 데다 몹시 추워서 수확량이 보잘것없었죠. 이 상태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남쪽 농민들은 춤을 추겠지만 북쪽 농민들은 울상을 지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10년간 이 법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40년에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시험 삼아 이 법을 실시했습니다. 4년 뒤인 1444년 마침내 이 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투표를 한 지 14년 만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문기구였던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그리고 의결기관인 도회, 부회, 읍회를 두고 도회의원은 간접선거로, 부회, 읍회의원은 25세 이상의 남자로 연 5원 이상의 부세를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으나 그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여 식민 통치를 위한 관치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피로서의 권력교체가 아닌 투표로서의 권력교체를 이루는 근대 시민국가의 근간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선거제도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오늘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당연시되고 있는 그 공정한 선거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체육관 선거라는 말이 회자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60여 년간 치러진 선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쳐가며 오늘날의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진화된 선거제도와 민주국가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투개표 생방송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9시 현재율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9시 현재 투표율은 11.6%로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약 2.2% 정도 낮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10시 투표율은 또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10시 현재 투표율을 체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는 현재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이 합산이 되지 않은 투표율입니다. 오늘 순전히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그 투표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후 1시 이후부터는 이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그 투표율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허민한 선거캐스터 현재 10시 투표율 전해주시죠.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전달해드리는 여러분의 선거캐스터 허미란입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10시 현재 전국 투표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0시 기준 전국 평균 14.1%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지역별 투표율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은 투표자 수 110만 3,054명으로 13.2%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13.8%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40만 5,902명입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15.4%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31만 4,835명입니다. 다음 인천입니다. 투표자 수는 34만 658명이고요. 14.1%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가보겠습니다. 투표자 수 15만 2,002명이고요. 투표율은 13.0%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13.8%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6만 8,036명입니다. 다음 울산 지역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12만 207명이고요. 12.8%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입니다. 10시 기준 현재 투표자 수 22,266명이고요. 11.8%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입니다.
14.3%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46만 9,887명입니다. 다음 강원입니다. 투표자 수는 20만 7,482명이고요. 16.1%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15.5%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현재 투표자 수는 20만 1,997명입니다. 다음 충남입니다. 투표자 수는 25만 4,737명이고요. 투표율 14.9%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21만 9,476명이고요. 투표율은 14.4%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13.0%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20만 3,891명입니다. 다음 경북입니다. 투표자 수는 35만 3,628명이고요. 투표율 15.7%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14.0%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현재 투표자 수는 38만 4,077명입니다. 마지막 제주입니다. 10시 기준 현재 투표자 수 7만 2,558명이고요. 투표율 14.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이 16.1%로 가장 높았고요. 세종이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까요? 많이 기대하실 텐데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캐스터 화미란이었습니다. 네, 허미란 선거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10시 투표율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를 시작하면서 예고해드렸던 아주 특별한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면 왠지 출출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표하고 뭐 먹을래요라는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투표하고 나서 주변에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요리를 내가 직접 해서 만들어 먹는다면 이거보다 또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먹으면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될지 또 어떻게 하면 꼼꼼히 영양을 다 챙겨볼 수 있을지 유경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진 아나운서 어디 가셨어요? 네, 먹으려고 여기 지금 네. 벌써 젓가락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인사드릴게요. 도시락 전문가신데요. 오늘 이렇게 선거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이 선거 도시락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도시락 전문가시라면서요. 네네. 자, 오늘 뭐 만들기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네? 자몽 에이드고요. 네. 아까 그 네. 주스 드시고 싶다고 네. 하시니까 제가 그 자몽 에이드 먼저 예.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자, 네. 맛을 먼저 보면서 네. 시작을 해볼까요? 향긋한 냄새가 지금 예. 모히토 같아요. 네네네. 모히토 주스인가 봐요. 자몽 맛도 나지만 이 허브가 뭔가요? 이 허브 민트라는 민트? 허브고요. 네, 예. 디저트나 음료에 많이 사용하는 허브예요. 영경민 아나운서 네. 야구르죠. 아니 약간 모히또 같은 기분도 좀 드는데 맛이 굉장히 상큼해 보여요. 일단 맛이 어떻습니까, 최진 아나운서? 상큼하고 달콤하고요. 어. 자, 말 그대로 신선하고 좀 야. 건강한 느낌도 들고요. 계속 드세요, 최진 아나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요리사님께. 아니, 요리사님,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자몽 에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주스를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몽 에이드를 만든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5월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5월은 아무래도 봄하고 여름 그 문턱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싱그럽고 산뜻하고 좀 톡 쏘는 그런 음료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네. 자몽 주스를 좀 자,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재료는 여기 있는 이 재료 같은데요. 스프라이트가 보이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몽 주스는요, 저희 자몽 반쪽, 네. 그리고 민트잎, 그리고 탄산수,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탄산수만 있으면 네, 되나요?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네.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네.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볼에다가 그리고 집에 스퀴저나 뭐 네. 블렌더가 꼭 없으실 때 예. 여기 야외에서 간단하게 예. 만드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 수저로
네네네네. 짜서 네, 수저로 과육을 네. 이렇게 하면 이 네. 신선한 과육이 하나 톡 터졌어요. 지금 네. 방금. 보기만 해도 뭐 멀리서 봐도 침이 막 흘러요, 예. 제가. 하나 너무- 드릴게요. 이따 하나 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예. 아니, 상큼해 보여서 시큼한 거 보면 원래 침 고이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5월에 날씨 좋은 날 피크닉 하면 네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집에서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지역 많던데요. 집에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드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죠. 네네. 예, 이런 요리는 뭐 5살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보면 만들어진 게 약간 모히또 같은데 네네. 오늘 같은 날 저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조 방법은 아주 네. 모히또랑 네. 비슷하고요. 예. 여기에 뭐 알코올이라든지 예. 뭐 보드카 같은 거 첨가하시면은 예. 이제 예. 알코올 첨부된. 네. 아,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코올도 살짝 벌써부터. 넣으시는 게 네, 그런 귀가 센스. 쫄깃해지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넣을 것 같아서 좀 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야, 자. 최진 아나운서 많이 드시네. 하나 맛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맛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안 먹고 왔잖아요. 네. 노무인 아나운서는 이제 부인이 아침상 차려가지고 맛있게 드셨다면서요. 제가 막 쫄랐어요. 예. 아침도 안 먹여서 나 예, 오늘 예. 하루 종일 일하는데 보낼 거냐고 그랬더니. 그쵸, 그쵸. 근데 영양가는 그 자몽 주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카레보다? 그 자몽은 네. 그 새콤하고 달콤하지만은 그 쌉싸름한 그 자몽 특유의 네. 그런 맛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소화에도 좋고 느끼한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도 네 아주 궁합이 잘 네. 맞는 음료예요. 소화에 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네네네. 선거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모든 딱 막혔던 것들이 다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네네.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대로? 네, 그리고 탄산수를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시면은 네. 네, 완성되고요. 예. 뭐 요즘에는 그 도시락을 많이 즐겨하시기 때문에 용기라든지 또 일회용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음료 용기에다가 담아주시던지 아니면 네. 집에서 즐기실 때는 이런 네. 그냥 투명한 컵에 담아주시면 되세요. 짜잔,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담으면 벌써 그냥 됐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죠? 네네, 이야.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전달 드릴까요? 한번 아, 맛보실래요? 좀 일단 드셔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일단 갖다 주셔도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부럽네요. 다음 만들 요리는 어떤 건가요? 다음 만들 요리는요, 그 두부 월남쌈이에요. 두부 월남쌈이라면 바로 이 메인 재료 같은 이 네. 요리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 한번 먹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아, 맛있겠다. 아, 식사하셨어요? 소스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고추장 소스랑 네. 제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우리 와서 최진 그런데 너무 아나운서는 맛있어. 먹느라고 오늘 말을 못할 것 같고 아니 언제 또 이렇게 두부 월남쌈을 만들어 오셨어요? 야, 소스가 뭘로 만들으신 겁니까, 선생님? 지금 하나는 고추장으로 만든 거고요. 예. 하나는 그 땅콩 버터로 만든 소스예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달콤한 그 땅콩 네네네. 버터. 그 달콤한 땅콩버터 제가 한번 야, 찍어서 먹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사실 네, 드셔보세요. 일단 네. 최진 아나운서 드셔보시고 저는 그 사이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월남쌈은 보통 이렇게 뭐 소면 같은 거 들어가고 오이, 당근, 뭐 단무지 네네네. 이런 거 들어가는데 네네. 오늘 두부 월남쌈을 이렇게 좀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뭐 고기도 들어가고 예. 쌀국수도 넣고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제 두부를 넣어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옷도 가벼워지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칼로리도 적고 아. 대신 포만감은 또 2배고. 네. 그래서 그 고단백의 저칼로리. 아하. 그래서 두부를 저희가 다이어트 이제 음식 좋네요. 좋네요. 넣어보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야, 곧 이 여름이니까. 여성분들이 오늘 예. 굉장히 많이 좀 그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나도 네. 오늘 한번 좀 만들어 먹을 거 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진 아나운서 지금 입이 귀에 걸렸어요. 좋아요, 맛있어요. 자, 아침- 여기서 저희가 아침 이제 여기서 드시네.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만들어 월남쌈 볼까요? 재료. 네. 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월남쌈 재료라면 네, 이 동그란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여기 있네요. 월남쌈 재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월남쌈에서 제일 중요한 요 라이스 페이퍼를 라이스 페이퍼와 그리고 속재료는요 두부랑 두부, 새우, 그리고 파프리카. 신선한 그리고 걸로 무슨-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이 신선한 느낌이 여기까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자, 라이스 페이퍼부터 물에 한번 적셔 놓을까요? 네네.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 제가 예. 이 두부와 이 새우는 집에서 그 제가 간편하게 네. 한번 데쳐왔어요. 아, 데쳐야 네네네. 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라이스 페이퍼를 이제 혹시 그 라이스 페이퍼를 넣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는 집에서 담그면 풍경 찌그러져. 담궈놓으면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꺼내면 네. 이게 다 찢어지고 그러는데 비법이 있습니까? 안 엉키고 하는? 비법은요. 네. 다 담그시지 마시고요. 네. 금방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많이 죽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궈서 네. 몇 번 흔드는 정도로. 아. 네. 아, 이 장은 무슨 장이에요? 오늘 고추장 소스고요. 고추장 소스도 한번 넣어서 네.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 소스 매콤한 맛이 나는데요. 혹시 작가님 하나 드릴까요? 저 혼자 먹어도 되나 싶어요. 드시고 싶으신 분 일단은 빨리 손 지인 좀 아나운서 많이 드시고 전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위에서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혼자 먹기 좀 죄송하지만 지금 파프리카를 썰고 계시죠? 맛있어요? 야, 고추장 소스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좋아하는데. 네.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요. 맛있다. 네. 빨리 손 드시지. 지금 후회하시는 거죠? 이따가 드릴게요. 아, 파프리카요, 이렇게.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순서대로 아주 색상이 쳐서, 예쁘게 나올 것 썰어서. 같네요. 네네. 요거 이제 두부를 네. 썰겠습니다. 두부도 그 속재료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네. 요리 재료에 야.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두부가 들어가서 영양가도 참 좋을 것 같다. 단백질이 풍부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고기나 무슨 면이 들어간 그 월남쌈보다는 아무래도 칼로리도. 네,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재료잖아요. 집에 있는 냉장고 뒤져보면 많이 볼 수 있는 재료들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네. 재밌네요. 많은 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부, 파프리카, 지금 이제 뭐 깻잎인가요? 그건 뭔가요? 깻잎 네. 지금 이거는 썰고 깻잎이에요. 있습니다. 네. 깻잎을 넓게 펴서 어. 마르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채 썰어서 같이 마르셔도 되고요. 네. 말기 편하신 대로 재료를 야. 손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같은 날 사실 이제 어른들만 뭐 투표를 주로 하지만 성인 만 19세가 된 성인들만 하지만 집에 뭐 아이들 같이 또 투표소 따라갔다 오면 아이들은 밥 안 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은 영양 간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네.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야. 생각이 듭니다. 네, 없는 재료 이렇게 하나씩 사오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자, 이제 재료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새우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준비가 네. 다 되고 이제 나서 하는 거예요. 네. 아, 미리 해놓으면 안 되고요. 네. 나 그래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아, 했던 거고 아깝네요. 요 라이스페이퍼도 먹는 거 속재료가 같은데. 다 준비가 되면은 예. 이제 넣었다 뺐다, 넣었다 아. 뺐다. 바로 준비를 한 만들어 다음에 네. 네. 그 집에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주부님들 많을 거예요. 저처럼 엉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젓가락으로 해도 막 들러붙고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된다니까 네. 꼭 그리고 좀 참고해 물의 보시면 좋을 것 온도가 같네요. 중요해서요. 네. 아, 물의 온도가 중요해요? 지금 네네. 물이 그쵸. 어떤데요? 따뜻하네요? 약간 네네.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고요. 아. 네. 담갔을 때 바로 말리거나 예. 그렇게 되는 거는 물 온도가 뜨거우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담갔을 때 바로 접히고 이럴 때는 물 온도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네. 네. 자, 이제 라이스 페이퍼를 꺼냈습니다. 네. 자, 이제 요리 재료를 하나씩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야. 그래서 파프리카도 넣으시고 지금 제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월남쌈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또 화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합을 위한 요리 그리고 맛있는 요리지만 또 건강식이기도 하잖아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봄 내음 물씬 나는 월남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소스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지금 저희는 넣으시는 건 뭐예요? 새우인가요? 네, 새우예요, 새우. 멀리서 봤을 때 새우가 맞군요. 네. 제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저는 여기 서 있기 죄송해요. 어렴풋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냥 월남- 침만 삼키고 네. 있어요, 그냥 네. 여기서. 제가 많이 먹겠다고 말 많이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랬거든요. 네,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네, 많이 먹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 월남쌈을 이렇게 말 때 네. 그 피가 그 찢어지거나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도마에 미리 물을 좀 발라 놓으시거나 하면은 네, 아, 그런 금방 비법이 있군요, 네네. 또. 그래서 하실 수 있으세요. 와,
자, 금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돌돌 네. 말기만 하면 그냥 딱 끝나는 건가 봐요. 네네. 예. 자, 하나 더 벌써 만들어 볼까요? 네. 주진 아나운서 한번 옆에서 한번 먹지만 말고 만들어 만들어 보세요. 볼까요, 제가? 이거 이따가 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좀 완성된 월남쌈을 보니까 알록달록한 게 색깔들이 다 하나하나 좀 모여 있는 게 사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뭐 일단 뭐 저희가 경합을 벌이긴 하지만 또 결국은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경합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화합의 의미, 월남쌈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또 월남쌈의 네. 매력은 또 여러 가지 식재료를 또 다 같이 넣어가지고 네. 먹는다는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월남쌈 같은 경우는 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네. 같이 함께 맞아요. 같이 함께 만들어 만들 먹을 수 수 있는 있기 게 때문에 맞아요. 손목에도 같아요. 좋고 오늘 같이 투표하는 날 정말 더 즐거운 요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뭐 뚱뚱한 월남쌈도 있고 좀 날씬한 네. 월남쌈도 있고 어디 터진 월남쌈도 있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정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짜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주진아 말씀하시는 벌써 다 중에 만들었나 정말 봐요. 금방 만들죠? 네, 잘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와서 드세요. 안 드시겠어요? 네, 제가 만든 거 좀 별로 이따가, 네, 별로 좀 이따가.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봤을 땐 최진 네. 아나운서가 손을 안 닦아서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못 닦고 왔어요. 그래요? 요리한다고. 네. 네. 자, 다음 요리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요리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건 어떻게 다음 요리는 먹어요? 샐러드 같기도 하고. 예. 비나그레찌라는 비나그레찌요? 예, 요리예요.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먹듯 남미에서 김치처럼 먹는 그런 샐러드예요. 남미의 네. 샐러드를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나그레찌 이름이- 한번 잡아주세요. 네네네네. 비나그레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시큼한 냄새가 강하게 나요. 네네. 신선한 식재와 식초가 들어가가지고 입맛 돋구는데 아주 이 좋은 요리. 색깔이 네. 정말 뭐가 마음 들어간 겁니까? 그대로 토마토 여러- 보이고 예, 오이 예. 보이고 양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양파 보이는데요. 색깔 자체가 지금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이 어우러져서 네. 저 이쁘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고요. 네. 자, 이 요리는 그냥 썰어서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드시는 동안 저는 또 고추장 소스에 한번 찍어서 요리는 지금 낫네요, 굉장히 최진 간단한데요. 아나운서. 야. 그 양파와 오이를 먼저 썰어 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이와 양파를 썰어서 저희가 소금에 잠깐 절여 놓을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소금에 절여 놓는다고요? 잠깐 절이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네, 요 절여 놓고 네.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소금에 절여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잠시 주셨는데 숨이 죽을 정도로 네, 그 정도만 완전히 생 절여주시면 돼요. 오이가 아니라 네네네. 숨을 조금만 줄인다고요. 네. 하루 전에 해놓으면 너무 많이 죽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집에 남는 오이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이를 대체할 만한 당근 이런 것도 괜찮나요? 뭐 당근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네. 제철 야채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예. 이렇게 드셔도 괜찮으세요. 예.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식전에 네. 뭐 드셔도 괜찮고 예. 식사로 드셔도 괜찮지만 예. 간식이나 저희 뭐 술안주 같은 느끼한 음식 좋네요. 먹을 때 예, 예. 네, 그럴 때 곁들여 주셔도 아주 좋으세요. 예. 어. 김치를 대신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맥주 좋아하니까 이제 뭐 네네. 그 남미 하니까 또띠아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네. 그런 음식 먹을 때 아주 좋은 샐러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런 느끼한 고기나 소세지 이런 거 곁들여 주시면 되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네요, 제가.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소금을 뿌려서 재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당히. 마찬가지로 다른 야채도 할 때 소금을 네. 뿌려서 약간 재워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오이랑 오이랑 양파만 양파만. 소금에 재우는데요. 그 이유는 네. 그 양파와 그 오이에 수분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음으로써 수분이 네. 빠지고 또 아삭아삭하게 식감을 살릴 수 있어서 재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이렇게 한 뒤에 자 저희가 파프리카를 같은 크기로 속도가 넣어주세요. 빨라졌습니다. 2배 속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선거 도시락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만들어서 여행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나그레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 합쳐진 말인가요? 뭔가요, 선생님? 비나그레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무슨 선생님 지금 뜻인지도 잘 썰고 몰라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아유, 예, 그건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레몬즙하고 레몬즙이 들어가는군요. 네. 아, 이 상큼한 냄새 시작이 레몬즙이었구나. 식초? 네, 올리브유? 그리고 올리브 아, 오일을 넣을 올리브유. 거예요. 네. 식초인 줄 알았는데 레몬즙이네요. 그리고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서 이것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 네, 남았으니까 넣어드릴게요. 새우도 넣을까? 이거 다 가져가실 거 아니죠? 저희 주시는 네네. 거죠. 아싸. 그리고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냉장 보관해서 한 뭐 반나절도 괜찮고요. 네네. 빠르게는 뭐 한두 시간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은 그 양파의 또 알싸한 매운맛도 제거되고 더 온도가 차가워져서 좀 더 상큼하게 샐러드니까 드실 또 수가 약간 좀 선선하게. 네네. 그쵸? 선선한 네. 그 맛을 한번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 맛있겠다. 어때요? 약간 김치 같아요. 김치 같아요, 진짜로? 약간 그 피클 같은 느낌으로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가볍게 먹다가 먹어도 될 것 같고 땅콩 소스의 느끼한 맛을 요게 잡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요 자몽 이름이 뭔가요? 자몽 자몽 에이드. 에이드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아주 상큼하고 신선한 5월의 선거 도시락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짜잔! 어렵지 않으시죠? 박수 쳐주셔도 돼요. 이 두 개는 제가 만든 거인가? 한 네. 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쁘죠?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 비나그레찌하고 네, 두부 월남쌈하고 그리고 자몽 주스까지. 네. 야, 보고 있자니 정말 맛있는 이제 입에 침이 가득 도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맛도 영양도 모두 만점인 이 간식 한번 오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 아나운서 네. 계속 드실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제가 네. 만든 거 용경빈 아나운서한테 아, 드리려고 저 챙겨주시려고? 이렇게 야. 사서 이제 가려고요. 인사를 드려야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선거 도시락 만들어주신 유경희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쪽으로 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최진 아나운서 제 것까지 챙겨다 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야, 저희가 참 또 이제 제가 먹는 모습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 함께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예. 최진 아나운서? 소중한 한 표 오늘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재외선거와 귀국 투표에 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재외선거 뭘까? 그런 분들을 일단 위해서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선거 투표 기간이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투표 시간은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네. 됐고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16개 나라, 그러니까 175개 공공기관, 204개의 재외 투표소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네. 네. 보통 선거랑 조금 다르네요.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지난 선거보다라기보다 네. 재외선거권자의 14.9%가 재외선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랑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게, 재외 국민수, 그러니까 나가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취진 아나운서? 네, 여기 써 있어서 제가 바로 사실 보셨구나. 있었는데 29만 4천 명 정도가 있어요. 아, 예. 250만 명, 25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분들이 사실 국민의 주권의 주체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에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외 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고요. 지난 네. 2012년 18대겠죠. 19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군요.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으로 실시가 됐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네. 짜잔! 그렇다면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일단은 나가 계신 분들이어야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아유, 네. 네. 선거 현재 보여드릴게요. 예. 19세 이상으로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국외 부재자, 국외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여행하시는 분들도 투표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재외선거 그렇다면 개표는 어떻게 하게 되는 개표는요. 건가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재외 투표가 완료가 되면 외교 행랑으로 국내에서 이송이 돼서 네. 이게 어렵네요, 제가. 구시군위원회가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귀국 투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갑작스럽게 예. 귀국 일정이 잡혔을 때 국내에서 또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요건 좀 최진 아나운서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두 소중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 다행입니다. 투표는 4월 24일까지 귀국한 재외선거인 또 국외 부재자분들은 신고를 하시면 돼요. 어디다 신고를 하면 될까요? 구시군 네. 선관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귀국 시군. 투표 네. 신고서만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귀국 투표 장소 알려드릴게요. 국외 부재자는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하시면 되고요. 재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9대 대통령 선거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2부를 마감할 시간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것만큼은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선거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오후 그쵸? 8시까지입니다. 보통 6시에 마감이 되는데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무엇보다 공휴일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로자분들 투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선거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리면 그대로 네. 어려우니까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투표할 시간이 없었네 싶으신 분들은 저 오늘 투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면 그렇죠. 되는데요. 네. 고용주들도 이 투표할 수 있다라는 게 권리거든요. 네. 이거를 사내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고지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법이니까요. 네. 네, 내 꼭- 투표소 찾기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바로 내 투표소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특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셔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성별 입력하시면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점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사전 투표하고 나서 인증샷 찍으셨어요, 최진 아나운서? 당연하죠. 인증샷 안 하셨어요? 저 당연히 찍었죠. 전 한 10장 찍었습니다. 제일 잘 나온 거 고르느라고. 예, 하지만 주의하실 네. 점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라 그쵸. 예전에는 사실 뭐 저희가 투표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엄지척이라든가 뭐 V, 빅토리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하실 수 있다는 점. 올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이런 점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찍거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투표를 하러 들어가셔서는 무조건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점,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표소 밖에서는 무슨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포토존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찍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포토존도 좋고요. 예. 뭐 어디든 편하신 곳에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달라진 선거제도 간략하게 짚어드리면요. 2월 공직선거법이 새로 개정이 됐는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네. 등록된 후보들한테. 그래도 예전보다는 참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을 하루에 8번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너무 예전보다는 폭탄 문자를 받진 않으실 수 폭탄 있다는 문자를 거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게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무차별적으로 막 문자가 오면 정말 더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투표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도 받았죠.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음성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이런 메시지도 받을 수 받기도 있다는 합니다. 점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 환경이 점차 변해지고 있는데요.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변해가는 선거 흐름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을 잘 활용하시는 우리 후보분들이 또 많은 마음을 또 얻으실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달라진 투표제도 간략하게 좀 짚어드렸고요. 이제 이 시각 현장 연결해서 현장에서는 또 어떤 투표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네. 맛집 참 많은 곳인데요.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광주 남구에 나가 있는 최소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광주 주월중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광주 남구 주월 1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는 전라남도에서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죠.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호남의 문화를 지켜가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투표소는요, 투표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신데요. 그럼 제가 지금 막 투표를 마치신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투표를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분께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줘서 정치를 해주는 대통령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션을 하나 진행 중인데요. 투표하고 뭐 먹을래요? 입니다. 지인들에게 지역의 최고 먹거리를 소개해 주시면서 투표 독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등산에서 보리밥 먹고 투표합시다. 네, 저도 막 출출해 주려고 하는데요. 네, 멋진 투표 독려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곳의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 1동 제4투표소에서 최소연이었습니다. 네, 최소연 네.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예쁘장하게 네. 또 오늘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만 먹어서 다음- 죄송해요, 조금. 출출하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 네. 다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제4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나연 리포터를 만나볼까요? 김나연 리포터. 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투표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한 선거인분들의 많은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서는요, 5, 60대 연령층의 선거인분들이 많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가족 단위분들의 유권자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간혹 신분증을 놓고 오신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투표하러 오실 때 꼭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투표소를 잘못 찾아오신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투표소로 오실 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지만 이번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역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투표소는 총 483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요. 꼭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이곳 행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지금까지 김나연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나연 리포터. 네. 8시까지만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들고 투표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6시가 아니라 8시까지 마감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네, 한 가지 말씀하세요. 예, 무엇보다 방금 짚어주셨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셨거든요.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주소 관할지에만 가셔야 오늘은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한번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 도담동에 나가 있는 오민지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세종시 도담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는 세종시 도담동 주민센터 지하 2층 체육관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도 꾸준하게 선거인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직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까진 투표소가 붐비진 않는 모습입니다. 세종시는 사전투표율이 34.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인 만큼 선거 당일인 오늘도 투표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도시로 2012년에 출범해서 벌써 6년 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각 행정기관들이 이전해온 도시인 만큼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곳 시민들의 바람이 정말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투표를 마치고 나오신 선거인 가족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 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도렛마을 15단지에 살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이승원. 저기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열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요. 제 소중한 한 표를 더 그 뜨거운 열기 한 번 더 태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이하고 함께 오셨는데 아이한테 어떤 투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그 선거라는 게, 투표라는 게 원래 우리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투표하는 걸 한 번씩 보여주면 나중에 커서라도 이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를 소중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아이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빠 투표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네, 아직 오전 시간인데 오후에 가족들하고 뭐 계획 따로 갖고 계신가요? 예,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제 레저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외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좀 가까운데 이제 극장이나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시 도담동 제4투표소에서 오민지였습니다. 네, 오민지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현장 투표소를 연결해서 어떻게 좀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또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2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투표소 가실 때 꼭 챙겨가야 할 점, 가야 할 것 좀 짚어드리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심시간에 아마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신분증 챙겨가셔야 하는데 사진이 첩보된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네, 바로 주민등록증 있고요, 운전면허증 있고, 뭐 공무원증, 여권 이런 것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복지카드나 자격증, 학생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있는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군 부대가 기록 관리하는 병적 기록부, 복무 기록카드, 생활 기록부 등 본인 여부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것만 가져가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에 내 신분증 찍어 놓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사진 가져간다고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캡처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하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